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12월 12일에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정말로 전무후무한 유례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에 참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연륜이 높으신 변호사님들과 또 중견 소장 변호사들이 두루 합쳐서 모두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러한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지금 대법원장이 검찰의 판사들의 어떤 수사를 사실상 의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과 또 전국의 소위 법원에서 판사 대표들, 각 기관, 각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한 대표 판사들이 모인 법관 회의에서 동료 선배 판사들에 대해서 국회 탄핵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의결을 이렇게 하도록 사실상 우리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한 여건을 만들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전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조사에서 보듯이 소위 사법행정권의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그런 등의 혐의인데요. 실제 이 내용은 원래 시작은 전 정부 당시에 무슨 법원 내에 어떤 특정 법관을 특정 성향의 어떤 법관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로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법원의 자체 내부 조사를 거쳐서 그런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세 차례나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법원 내에 어떠한 성향을 가진 판사님들의 그런 요구에 거기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세해서 이러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취했고 그것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죠. 검찰은 당연히 법원에서 이런 수사를 요구했다고 생각하고 공공연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관 탄핵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법관은 파면이 어떤 잘못을 해도 대법원장이 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그런 헌법 조항에 따라서 국회 탄핵은 곧 판사의 파면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 지금 판사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징계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지금 확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만은 법원 내에 특정한 경향을 가진 우리 판사들이 소위 법관 대표회의라는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그 판사들 선배, 그 대상이 된 판사님들은 다 이 법원 내에서 오랫동안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 많은 기여를 했던 판사들입니다.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국회 탄핵이 필요하다는 등의 어떤 결의를 한 것입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결의는 일부는 그 소속 법원의 판사들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즉 그 소속 법원의 법관들은 그런 식으로 탄핵에 대해서
다수가 찬동하는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표로 온 판사들이 이 탄핵 그 검토에 찬성을 한다든지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효력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그것이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어떤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폄하를 했지만은 그러나 법원 내에서 그러한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검찰 수사에 또는 국회 탄핵에 의존을 해서 어떤 사법부를 바로 세우겠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리에 맞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이것은 사법부의 정치화인 것이죠. 사법부의 검찰이나 국회를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초대 대법원장이셨던 그리고 법원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법조인 중에 한 분이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일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여기 옆에 계신 한복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이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초대 내각에 유일하게 여성 강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임영신 당시 상공장관이었습니다. 이 상공장관이 어떠한 독직 행위가 있어서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를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좀 그 임영신 상공장관의 선처를 구하는 의미로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총장에게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당시 서울검사장이셨던 최대교 서울지검장께서 대쪽 같은 기계로 결국 이 사람을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영신 상공장관의 동생인가 그런 사람은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또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참 그 기소가 된 그 임영신 상공장관에 대해서 좀 재판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상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공개적인 의서 발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뭐 그런 재판에 관해서 대통령이 우리하고 뭐 이렇게 상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그야말로 이런 지하에 그러한 상의가 맞지 않다는 뜻을 말씀하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지난 가을에 우리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 사법부 7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열린 7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이렇게 했고 그 축하 인사 말에서 이를테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런 연설을 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러한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이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그러한 소신과 지조는 어디로 가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와 같이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오히려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당시 이 법원을 지켜보는 우리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론과 사회에 정말 놀라운 충격을 준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권위는 이러한 외부 세력의 수사나 국회의 탄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법원 내부의 자정, 자립,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의 정말 법과 양심에 따른 균형 잡히고 올바른 그 재판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또 그 권위, 또 국민으로부터의 존경과 신망이 나온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이 정부 들어와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고, 이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우리 전 대법관님 5분을 포함해서 전 국회 법사위원장, 또 전 검찰 그 간부, 또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신 원로 법조인들, 이렇게 해서 많은 이 법조계 원로분들과 또 중견 소장 변호사들께서 이와 같이 뜻을 정말로 모아서 정말 유례 없이 이와 같이 긴급 성명을 내고, 또 법률신문에 그 성명이 실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날 12월 12일 날 대법원 앞에서 이번 성명에 참여했던 200인의 변호사를 대표한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던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워낙 참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뉴스를 덮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중요하고 이 절박하고 이 참 의미 있는 외침이 이렇게 일과성으로 지나갈 수는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변호인 선배 동료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변호인들이 이런 거사라도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200명의 이 변호인들이 이와 같이 단체로 성명을 내는 이런 일조차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냐, 어떻게 할 뻔했냐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와 같이 변호사들이, 원래 변호사들이 보면 다 자기의 성에 갇혀서 이러한 단체 행동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큼은 이렇게 뜻을 함께한 변호사들이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전체 변호사 중에, 전체 우리 변호사가 뭐 2만 몇천 명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20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는 점, 이 의미는 정말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현재 지금 법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와 같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이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정말 몰고 가는 그 분들이 정말로 깨우쳐야 될 중요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우리 검찰에 대해서도 또 이런 점을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검사 수십 명이 동원돼서 이렇게 법원 전체를 다 헤집고 이것을 이렇게 흐트러 놓았을 때에 과연 이걸 통해서 과연 사법부의 독립이 달성될 것이냐, 또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정말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하고 당사자에게 형을 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신망을 또 받겠느냐, 또는 신망의 흠집이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심한 우려를, 극심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참 대한민국과 우리 헌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의 구성원인 우리 판사님들이 정말로 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로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서 판사로서의 소신과 지조를 지키고 나아가서 좀 균형 잡힌 또 판단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또 힘써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립과 독단은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제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하다. 말씀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